안녕하세요, 구글리어 여러분. 네, 오늘 할 책은 여기 그 신기욱의 슈퍼피셜 코리아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반납을 해야 돼가지고 반납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동영상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요. 이 책은 유명하지 않아서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스탠포드에서 사회학 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30년 동안 미국에서 일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쉬시는 기구나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한국에서 봤던 그런 느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 책을 지었어요. 예. 뭐 잠깐 안식년 그 1년 사이에 잠깐 이제 그 경험한 걸 토대로 이제 지으신 건데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논점들 그리고 쟁점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확실히 학자분이라서 어떤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네요. 이분이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 한국 사회의 그 네트워킹은 그 우리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보다는 서로 간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인간관계를 오히려 좁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해가 안 간대요. 자꾸 네트워킹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자신의 나이를 확인하고 뭐 연고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뭐 어느 학교인지 뭐 유명해서 다들 알겠지만 그런 것도 확인하고 해서 이런 걸 왜 자꾸 파악을 하는지 좀 피곤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런 것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좀 한국에서의 어떤 네트워킹, 뭐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회식이겠죠. 예, 좀 연로하신 분들끼리 이제 만남을 가진다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점점 좀 피하고 싶은 경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기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아예 싫어하진 않아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가끔 가다도 저도 굉장히 그 만나는 거에 피로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한 모임인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할 때가 있는데 독서 모임에서 나이를 왜 묻는지, 그리고 뭐 직장을 왜 묻는지 그런 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그냥 우리가 들고 온 책이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고 있는 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까?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독서 모임을 운영할 때는 저는 뭐 이름 성함이랑 그냥 사는 곳 정도만 이제 자기 소개를 끝내고 바로 이제 책 모임으로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걸 물을까를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하는 바이고요. 한국은 자꾸 이제 서로 간의 공통 분모를 찾고 거기서 이제 서로 간의 간격을 줄이고 거기서 이제 편안함이나 혹은 그 서로 간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남자들끼리는 잘 알겠지만 그 나이가 위냐 아래냐서 뭐 형 동생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야야 이렇게 반말을 할 수 있는 상대다라고 느끼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학교를 어디 나왔나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볼 때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런 걸 왜 자꾸 파악할까? 왜 자꾸 위아래를 파악을 하려고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는 바는 한국은 이미 밸런스 패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좀 더 무슨 말이냐, 좀 더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한민족으로서 이제 뭐 수천 년 동안, 너무 수천 년이라고 하면 너무 하지만 거의 뭐 2000년 동안, 200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쭉 2000년 이상이죠. 예. 예. 그래서 거의 한민족으로 이제 몇천 년 동안 이제 계속 한국에 있었잖아요. 이 한반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동질적인 민족끼리, 같이 지내오면서 어떤 위계나 그런
위계나 어떤 관계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자신의 신분을 말하면은 어떤 자신의 인적 사항을 말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파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연봉이 어느 정도일 것 같다. 그리고 학교를 어디 다니냐고 하면은 이 사람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냐.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나 아래다 라고 해서 이제 파악이 쉬우니까 자꾸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참 여기 네. 그래가지고 또 이게 첫 번째 이유로 가면은 두 번째 이유는 그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 다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링크드인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 카톡 프로필만 봐도 이 사람이 이제 외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너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 인적 사항들이 다 이제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심지어 이제 호갱노노 있죠. 호갱노노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되는 곳에 사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예, 사람이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비싼 곳에 살고 있구나. 아니면 싼 곳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알다 보니까 옛날보다 좀 더 많이 훨씬 수월하게 서로에 대한 평가가 빨리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킹을 맺고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건지가 정말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서로 인간관계를 서로 가리게 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냥 좀 무시를 하거나 좀 낮춰보거나 아니면 좀 거리감을 두거나 아니면 나랑 좀 수준이 비슷한 사람 혹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과 어울려서 자신을 좀 더 자신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높이려는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니까 정말 자신에게 이득만 되는 인간관계만 찾는다. 정말 그게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찾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관계가 점점 더 협소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거기서 따라오는 어떤 차별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런 게 좋은 현상인가? 정말 이게 정보화가 점점 될수록 서로에 대해서 파악이 쉽게 끝날수록 정말 좋은 현상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에 뭐 잠깐 여행할 때나 잠깐 일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의 정보를 들어도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스테이터스인지 잘 파악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별로 파악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와 그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때 그 공통의 관심사에서 서로 이제 생각을 나누고 거기서 좀 더 생각의 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 그런 걸 이제 저는 외국 생활할 때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다양한 인간관계 폭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는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항상 좀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정말 좋은지는 앞으로도 좀 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때로는 정말 이런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보면 큰 유입이 들어왔어. 아니면 큰 어떤 사건이 발달해서 약간 혼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어려우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불순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만약 있다면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